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오늘은 인천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광주, 전남 경선에서만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아주 신승을 했고요. 그 다음날 전북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전북 경선에서 54.55%로 압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제주 경선에서는 56.75%, 그 다음에 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55.3%, 어제 이낙연 후보는 33.6%, 추미애 9.7%, 박용진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누적 득표율, 그러니까 계속 그 경선을 해온 거에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5%, 그러니까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인천인데, 인천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경기도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인천에서도 과반 확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일에는 경기, 여기서는 뭐 과반 정도가 아니라 아마 6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0일 마지막 날 서울, 이것도 뭐 과반 확보가 되게, 왜냐면 이미 끝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후보로 끝났다. 저는 뭐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넘지 못한다. 그건 이제 저희 그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이게 초반 기세가요, 초반 대세론이 그 확산이 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게 뒤집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군다나 며칠 안 남았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뭐 모두 친정권 검사들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 뭐 어느 곳에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서 이재명 후보를 손절매한다 뭐 이렇게 그 나왔던데, 글쎄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정국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정치는 아무리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후보를 배제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김태호라는 젊은 총리를 내정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물론 그것이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처럼, 그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 DJ의 그 어떤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DJ가 관여한 것, 그거 플러스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거기다가 물론 뭐 원인이야 뭐 100가지도 넘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런 건데, 자, 이번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하는 건 뭐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뭐 손절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동 의혹이 발생한 게 대개 9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은 대개 추석 연휴 때죠. 그때만 해도 의혹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을 했다는 정도지, 그때까지 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뭐 이런 사람의 비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다, 심지어는 본인이 설계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최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이재명 착시 현상이라고 달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과반 이상으로 압승을 하니까 마치 여론이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론을 보면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합동으로 한 무선 전화 면접,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상승세이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그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 29, 윤석열 17, 홍준표 14, 이낙연 9, 뭐 이런 순서라는데, 이거는 이 기관에서 과거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지층 결집 정도.
그러나 바로 이 조사에서 보면 여전히 자, 정권을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47%, 그 다음에 아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41%. 요것도 정권 심판론이 그전에는 한 50 내지 51, 52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론이 약간 주춤거린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훨씬 우위에 있다. 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벌써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면 이 개인 경쟁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29대 윤석열 17 이 정도면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물론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릅니다만은 벗어나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권 심판론과 정권 교체론, 아니 정권 재창출론으로 맞부딪혔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역풍을 거슬러서 나아가야 한다. 이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론은 여전히 지금 정권 재창출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부담인데, 이 부담 같은 게 지금 부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착시는 바로 대장동 영향이 없다. 많은 언론들이 대장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파죽지세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왜 그럴까? 그러면 정말 국민들 여론 사이에서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유로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현재 민주당의 경선 구조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경선 중이죠. 근데 이 경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권리당원, 대의원입니다. 대부분이 권리당원입니다. 거기다가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들어가서 투표에 그러니까 모집하는데 등록을 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민주당 지지 성향 내지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2007년에 민주당 경선에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 부탁을 받고? 손학규 후보 부탁을 받고 그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장동? 글쎄 뭐 어차피 민주당 경선이니까요. 뭐 이낙연이냐 뭐 이재명이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지지 성향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대장동 영향이 없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 권리당원 위주의 투표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본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낙연 후보의 공격이 두드러지면, 야, 저 사람은 왜 자꾸 뒤에서 총질해? 어차피 뒤집어지지 않을 건데. 저는 이낙연 후보도 어차피 이 판을 뒤집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한테 자, 이렇게 민간업자에 많이 그 이익이 수익금이 배당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걸 못 뒤집습니다. 아마 드러나도 뒤집기 힘들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게 전파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가 역풍을 우려해서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의 권리당원들한테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각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거나 자제하고 있거나. 왜냐면 어차피 못 뒤집으니까. 저는 그런 걸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반 막 이렇게 확보하면 많은 이제 기자들과 유권자들이 대장동 영향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낙연 후보도 공격을 못하고, 야당은 공격을 하는데 야당의 목소리는 지금 민주당 경선 그 와중에는 별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공격은 이재명 후보로 표가 결집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나아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일반 여론은 어떠냐, 이런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여론이 뭐 아까 얘기한 뭐 그냥 대선 후보 뭐 지지도 조사 뭐 이런 거 외에, 자,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9월 달에 여론조사를 한 게 3개가 있습니다. PNR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한 데가 있고, 에이스 리서치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냥 3개를 다 뭉뚱그려서 비슷하게 그냥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NR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가 61.3%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정권심판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듯이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응답한 사람이 24.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평상시 지지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범적 공익사업,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 여기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44.4% 또는 60.6%입니다. 뭐 차이가 크지만 뭐 어느 조사기관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또 이런 데서 조사한 거 보면 대장동 사업은 특혜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56.8%. 또 다른 조사에서는 특혜 사업이었다가 56.3%, 55%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 보면 거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무려 70.8%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55% 이상이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거기 그 비리에 관여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부담을 과연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이낙연 후보인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격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바로 이 선거인단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후보도 이게 만약에 본선이라면 당연히 거의 목숨을 걸고 이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중도층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제 뭐 거의 확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초에 확정이 되면 이제 본선에 1대1 대결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게 이낙연 후보처럼 그냥 미지근하게 공격할까요? 엄연히 팩트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곽상도 씨의 아들이 뭐 거기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보고 야, 대장동 의혹이라니 무슨 적반하장이야 라고 하는, 진짜 본인이야말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과연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히죠. 특히 중도층한테는 안 먹힙니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우선 또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그 검찰 수사 뭐 별로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유동규까지는 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씨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씨까지는 틀림없이 돈이 간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뭐 정영학 회계사의 뭐 녹취록 뭐 이런 데도 나온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동규가 지난 12년간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이른바 최측근 4인방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지사가 측근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보일까? 명백한 꼬리 자르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유동규한테 간 돈, 이거는 워낙 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한테 갈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증언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동규와 이재명은 한 몸이다, 적어도 대정동에 관한 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내일 새벽이나 오늘 밤늦게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다면 이게 일반 여론에 미칠 영향도 대단할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그 당내 경선에서, 그것도 민주당의 권리당원 또는 선거인단에서 잘 나간다, 과반을 확보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있지 않고 이제 유동규 구속,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화천대유 관계자 소환, 구속, 만약 이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계자니까, 이런 부분까지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이 착시 현상이 서서히 가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 국면이니까 이렇게 이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에 가려서 민주당 경선 구조 이런 것도 저희가 잠시 까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일반 여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몰고 올 파장, 이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누리고 있는 국민적 지지율과 민주당 경선 득표율, 이거는 착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